예,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. 아들, 딸 의대 입시에 아빠의 입김이 들어간 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. 이번에는 아들의 병역 문제도 동시에 불거졌습니다. 왜 아들 병역 자료를 제출 안 하냐는 건데 일단 정호영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제 아들의 병역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저는 계속 근거 없이 제기되는 제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이나 환자분들에게 불편이 생길 수 있어 검사의 일시나 병원을 미리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. 이번 재검사가 근거 없는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마침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이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. 왜 2010년 11월 첫 병역 판정에서는 현역이었는데 5년 뒤에는 4급 그러니까 사회복무원 근무를 했냐. 이 부분 때문에 자료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자료 대신 다시 한번 재검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2010년에는 그 2급을 받았는데 2015년 그 재검 당시에는 4급을 해서 이제 그 공익으로 갔는데 그럼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? 예. 한 2013년쯤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척추 협착증 그 증상을 호소해서 그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진단을 아버지가 뭐 지금은 병원장, 부병원장으로 있었던 경북대에서 받았으니까 혹시 그거 약간의 뭐 특혜나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지금 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. 내가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아들이 병원을 지정해주면 거기 가서 다시 그 진단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? 당시 4급 받을 당시에 MRI, CT 찍은 거 그거 공개하라 이런데 이제 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척추 협착증뿐만 아니라 MRI, CT를 공개하면은 거기에 그 개인의 뭐 질병이라든지 어떤 다른 증상이라든지 많은 신상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병원을 지정해 달라. 그럼 거기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시 그 검토를 받고 새로 진단해서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.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. 자료는 안 내겠다. 근데 검사는 다시 받겠다.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7년 전에 시점 자료가 중요하니까 뭐 이 정도 논란을 좀 부식시키려면 약간의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더라도 털고 갈 건 털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. 네, 참 이게 정호영 예정자가 후보자가 참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해명이 계속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은데, 저 과거에 저는 이해창 옛날 그 대선 후보가 떠올라요. 그때도 이해창 후보도 아들의 병역 문제가 있어서 아들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공개 검증까지도 했었거든요. 예. 그런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도 나와서 본인의 얼굴을 내세우면서까지도 하는데 정호영 그 아들에 대한 과거 기록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. 2015년도면 뭐 10년 내에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정보가 어떤 개인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가 그걸 보자는 것은 MRI 찍었던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깔끔하게 정말 정호영 뭐 후보자가 말하듯이 모든 것이 불법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공개할 건 다 공개하고 넘어간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. 민주당도 만약에 5년 전 자료, 7년 전 자료 봤는데 뭐 2010년에 초반에 첫 번째 그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와 좀 상황이 달라졌다. 이것만 확인하면 더더욱 의혹 제기할 게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? 예. 병역 얘기 말고도 또 하나 있어요. 사실은 그 아버지 입김 얘기 면접 때 그 얘기인데요.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부정의 팩트라기보다는 의혹 수준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심사위원장이 알고 보니 1년 선배였다. 서류 면접 과정, 편입 과정을 전형 총괄했다. 그리고 아들 편입합 전형 기간에 심사위원장을 수차례 만났다.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거든요. 뭐 본인은 이제 그 전에게 몰랐다 이래 하지만 뭐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들 이게 편입 시험을 보는데 1년 선배가 심사위원장인데
전액에 몰랐다.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게 동창회라든지 또는 이게 골프 대회라든지 몇 차례 이게 만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걸 상적으로 저도 이게 대학 교수를 영남대에서 했지만 도저히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. 그리고 이게 편입 시험 예를 들어 이제 학력고사를 봐가지고 뭐 서울법대에 왔는데 서울법대 교수가 아버지다. 이런 거는 문제가 없어요. 학력고사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객관적인 점수가 될 때는 예. 그렇지만 이게 편입은요. 구술 시험이라는 건 면접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근데 논문의 공저자가 예를 들어 이게 점수를 매긴다. 이게 공정정의 상식에 맞습니까? 저는 장관 후보자의 기준은 법이 아니에요. 국민의 눈높이입니다. 예. 법에 아직 위반되는 건 없어요. 조국 전 장관과는 다르다 봐요. 그분에게 대법원 판결의 7개 서팩이 거의 높지만 그렇지만 이게 법이 아니고 국민의 어떤 눈높이 상식선에서 보면 충분히 그 의혹이 있잖아요.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. 예. 일단 어제 인수위에서도 40년직이 아니라고 했었고 국민의힘 내부 기류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아닌 건 쓴소리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정호영 병원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. 일부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인사가 이렇게 응원 광고까지 했습니다. 정호영 후보자 얘기가 이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긴 했는데 뭐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. 김종욱 교수님도 어쨌든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는데 아들 딸이 그 의대에 편입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? 뭐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아마도 민수위와 국민의힘도 자진 사퇴 쪽으로 뭐 무게를 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볼 땐 이건 캐면캐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. 이때 예를 들면 신체 검사에서 2급에서 4급으로 갔죠. 19학점 들었죠. 40시간 동안 봉사활동과 논문을 썼죠.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해낸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.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불공정하다, 아빠 찬스다, 병역 문제다. 이 공정성의 문제를 흔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윤 당선인의 출마 명분을 흔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손절 지명 처리하기는 문제가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로 몰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 후보자도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볼 때는 본인 스스로가 소위 자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정호영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신체 검사 다시 받겠다 이렇게 정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.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법 입법하라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. 예.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 합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.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. 검수완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예. 검찰공화국 아웃. 뭐 다른 표현도 쓰셨습니다. 경찰에서 수사권을 이양하면 그쪽에는 부정비리가 사라지나요? 이게 또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요. 마지막 보겠습니다. 김건희 여사님 옷은 사비로 구입하겠다는 초심을 절대 잃지 마세요. 예,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. 다음 주제 정말 오랜만에 순수한 연예계 소식 하나 만나보겠습니다.